안녕하세요. 저는 고창 영선중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정기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회 시간에서는 저희가 지역의 축제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했는데요. 실제 존재하고 있는 축제가 아닌 새롭게 축제를 만들어 봄으로써 우리나라가 넓잖아요. 거기 넓은 지역에 정말 많은 지역이 있고 그 지역마다 좋은 특산물이라든지 좋은 명승지들이 있지만 실제로 부각되어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곳들을 선택해서 축제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축제, 저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지역화 전략 있죠? 네, 지역화 전략 중에서 오늘은 장소 마케팅에 대해 배워볼 건데, 장소 마케팅에는 무엇이 있고 배운 다음에는 우리가 그걸 직접 실험 실습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저번 차시에 배웠던 내용 있죠? 저번 차시에 배웠던 내용 먼저 일단은 간단하게 문제로 한번 보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항상 하던 대로 방 번호, 팅커벨의 방 번호 입력하고 들어와서 간단하게 4문제 정도 준비했으니까 4문제를 풀면서 머릿속에 정리해보는 과정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관련입니다. 저희 축제는 지역화 전략 중 어디에 속한다고 그랬죠? 네, 장소 마케팅에 속한다고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장소 마케팅 중에 축제, 과연 어느 지역의 축제일지 한 가지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보령, 보성, 고창, 목포, 그리고 진주까지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과연 이 축제 포스터에 해당하는 지역은 어디일지 한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우선 퀴즈 할 때 띵커벨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이유는 전시학습을 확인할 때 이제 띵커벨에 있는 퀴즈 프로그램이 OX 퀴즈라든지 아니면 단답형 혹은 서술형 혹은 객관식 선택형처럼 여러 형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시학습 확인을 재밌게 아이들이 해볼 수 있어서 활용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해볼 거 가장 큰 핵심은 축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각 지역에 없는 축제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고 그 축제에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가장 큰 좋은 방법이 지역 포스터를 만드는 거겠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먼저 축제 관련해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축제죠. 거기 관련 영상을 하나 보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2000 쌀문화축제 사전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이 시루의 찐쌀을 나무로 만든 떡매로 쳐봅니다. 도시 어린이들에겐 좀처럼 해볼 수 없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오늘 뭘 만든다 그랬죠? 축제를 만드는 겁니다. 축제를 만들려면 축제 포스터를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각 지역을 선정을 할 텐데 공평하게 하기 위해 간단한 우리 저번에 배웠던 독도, 우리 저번 차시에서 독도 배웠죠? 기억나나요? 네, 독도 관련 문제를 몇 가지 풀어보고 거기서 순위대로 한번 자기가 하고 싶은 지역, 우리 모둠에서 하고 싶은 지역을 짜보겠습니다. 제가 확인. 네, 좋습니다. 자, 총 5개의 도가 있습니다. 광역 지자체가 있죠. 자, 최종 순위 볼까요? 자,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지역을 배정했잖아요. 우리가 여기가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경상도, 남도, 전라북도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에서 뭘 정한다? 하나의 지역을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우리는 남원을 조사하겠다. 나는 임시를 조사하겠다. 조사를 해보면 됩니다. 모두먼들 협의를 통해서 하나의 지역을 정하면 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뭘 사용하는가? 마인드마이스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료, 조사한 것들을 조리 있게 마인드맵으로 만들어보는 과정을 거쳐서 포스터를 만들 거니까 자, 먼저 마인드마이스터에 접속 먼저 해주세요. 마인드마이스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료 조사를 통해서 들어온 수많은 정보를 이제 간단하게 그림 형식으로 시각적 자료로 표현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또 협업을 하고 서로 공유하고 어떤 아이는 어떤 걸 만들었구나, 쟤는 뭘 만들었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용했습니다. 갈래가 총 몇 가지가 있죠? 5갈래가 있습니다. 우리 5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5조이기 때문에 각 조별로 하나의 가지를 담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가지에서 계속해서 가지를 뻗어나가면 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마인드마이스터라는 앱을 처음 사용을 해보았는데 하지만 제가 처음 사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쉽게 조작 방법이 설명되어 있어서 처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해본 것처럼 활용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친구들의 의견을 모든 활동을 진행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지금 조사 잘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축제 포스터 몇 개만 보고 갈까요? 어떤 축제인지 아나요 혹시 이거? 송크란 축제. 어디에서 열리는 축제인가요? 태국에서 열리는 송크란 축제입니다. 송크란 축제의 핵심은 뭐 같아요? 딱 봐도 물입니다. 물. 송크란 물 축제예요. 물 축제. 네. 포스터가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굉장히 직관적이죠. 네. 이런 걸 대표적인 우리가 축제 포스터를 살펴봤고, 그렇다면 우리는 포스터를 캔바를 통해 협업하여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캔바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일단 수업의 주제가 축제 포스터를 만들어 보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포스터 만들기라고 하면 옛날에는 되게 어렵게 이제 정말 숙련된 사람들만, 디자이너 같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캔바 같은 도구 덕분에 이제 정말 많은 템플릿들이 존재를 하고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간단하게 수정하고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포스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였습니다. 포스터를 제작할 때 캔바를 사용하면은 캔바에서 제공되는 이미지라든지 아니면은 템플릿이라든지 그런 디자인적 요소를 활용해서 좀 더 저희의 수준보다 좀 높은 결과물을 낼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번에 지역축제 포스터를 제작했는데, 저희는 서귀포시의 지역축제를 한번 구상해봤습니다. 초콜릿 박물관이 있는데요. 이 초콜릿 박물관에 대한 이미지를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디자인 요소에 들어가서 찾기만 하면은 되는 부분이 좀 더 편리하고 간편하게 포스터를 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포스터 다 만들었으면 앞에 보이는 띵커벨 보드에 올리면 됩니다. 다 잘 만들어줬고, 그래서 이제 올렸으니까 다 같이 보면서 뭐 댓글이나 하트 남겨줘도 되고요. 그리고 한 조만 대표로 나와서 발표를 해봅시다. 네, 5조가 그럼 발표 한번 해볼까요? 제주에서 또 나는 옥돔이라는 생선이 있는데, 그 옥돔이라는 생선에 제주에서는 세계상에서도 꼭 들어가지만 제사상에서도 꼭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의 처음과 끝을 함께하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벤트를 생일상부터 제사상까지라고 정하게 되었고, 뭐 미역국에 넣어먹는 옥돔 미역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옥돔구이도 있고, 이제 그 외에도 제주의 특산품인 젓갈 아니면 고사리와 같이 그 외에 제주의 다양한 특산품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옥돔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발표까지 했으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두 번째 보드를 보시면, 두 번째 보드에 오늘 수업은 어땠나요? 라고 적혀 있죠. 오늘 수업에 대한 소감 길게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한 두세 줄, 세네 줄 정도로 간단하게 오늘 소감 남기고, 그리고 소감 남기면서 오늘 모든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한 활동에 대해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배웠던 내용을 퀴즈로 풀어보고, 저희가 만들었던 포스터를 또 다시 게시를 하고 이에 대한 소감을 게시를 하면서 팅커벨이라는 걸 이용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퀴즈, 보드, 토론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한 에듀테크인 것 같습니다. 18명의 학생이 오늘 수업을 받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고, 소감과 그리고 자기에 대한 평가, 자기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 에듀테크를 사용했을 때는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헤맸던 경험이 기억이 나긴 하는데요. 그래서 점점 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직접 자기가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서 이제 지식을 얻어가고 또 지식을 또 찾아내고 발굴해내는 과정이 생기다 보니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에듀테크라는 것 자체가 교사가 잘 알아야 또 학생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고 학생들에게 방법을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이제 교사가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북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연수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이제 전국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께서 에듀테크 관련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활용 사례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많이 제 에듀테크 지식을 늘려나가서 학생들과 이제 더 많이, 더 잘, 더 정확하게 이제 에듀테크를 수업의 주제 맞게 접목시켜서 진행해보고 싶습니다.